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에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을 끝으로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 자체가 1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체포위기를 면한 뒤 특검엔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더니 조용히 지하 통로로 들어가는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특검한테 거절당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소식부터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10여 분간 가진 환담에서부터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의리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박수 없이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17분간 시정연설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총 12번의 박수를 보내는 동안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이 대통령이 야당에도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하자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 쪽 통로로 퇴장하며 악수를 나눴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철회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악수 도중 웃으며 가볍게 어깨를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중 내로남불이라고 적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 요청을 위해 국회를 찾은 건 2023년 10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 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JTBC 박사라입니다. 어젯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졸렬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특검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소환에는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엔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출석 시간도 1시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의 명분을 깎아내려 했습니다.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이 출석 요구 없이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어젯밤 기각하자 특검을 한층 더 비판하며 소환 조사에 떳떳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건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2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돌연 소환 조건을 내걸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은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토라인을 없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사례를 들며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에 나와 조사받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소환 조사 시간도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대로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경으로 바꿔준 상황입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부는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JTBC는 신천지 내부에서 현행법을 초월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잦았다는 점도 취재했습니다. 총 회장 이만희 씨의 측근이었던 한 인물이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신도를 폭행해달라고 의뢰하는 메시지와 증언도 입수했는데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손보라는 지시까지 오갔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종합 경기장을 빼곡히 메운 이 사람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현장. 신천지의 큰 행사인 이른바 10만 수료식입니다. 약속한 목자와 신천지 12지파 성도들 113기 수료식 예배를 드리오니 총회장 이 씨가 등장하기 직전 기도하는 인물.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린 고모 씨입니다. 총회 총무라는 직책을 가졌었고 총회장 이 씨가 구속됐을 때 신천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 씨, 지난 2021년부터 신천지 내부에서 성폭력과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론이 나빠진 2023년 9월, 고 씨는 이만희 씨를 가까이 지키는 경호원 7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신천지의 칠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너희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자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특정 신도를 테러해달라고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외국인들을 좀 고용을 해가지고 그 일을 좀 진행을 해줄 수 있겠냐 미행을 해서 위해를 가하는 거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폭행해달라고 의뢰한 거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JTBC는 당시 이 칠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폭력배 고용 비용을 물어보고 조용히 알아봐달라고 당부도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한지 다그치는 내용도 오갑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안 풀려는지 자기가 하지도 못할 짓을 얘네들이 그래봤자 다 20대, 30대, 20대 중반 나이 많으면 30대 초반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을 불러다가 그런 일을 시킨 거죠. 물리력으로 여론을 잠재우려 했던 고 씨는 이후 횡령 문제 등이 커지면서 이듬해 신천지에서 제명됐습니다. 테러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취재진은 고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단체 안에서 어떤 일이 얼마나 벌어져 왔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오늘 새벽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인근 주민 2명을 잇따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주택의 앞마당입니다. 땅바닥과 벽면에는 혈흔이 남아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바퀴 자국도 선명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이곳에서 20대 택시 승객 A씨가 60대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범행 직후 택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한밤중 살려달라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주민 2명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있던 사람이 택시를 몰고 뒤에서 1차 충격 한 번을 치고 다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두 번째 충격을 해서 주민들을 친 뒤에도 마을의 비좁은 골목길을 계속 헤집고 다녔습니다. 가로수는 물론 다른 주민 차량까지 들이받고 마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과가 그냥 늘려서 보니까 사과나무가 재부러지고 요 위에 차 주차해놨는데 그 주차가 까졌어요. 이 길로 약 40km를 내달린 A씨. 결국 서울 방배동 한 공업사에 멈춰섰습니다. 잇따른 충돌로 택시는 이미 반파 상태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범행 약 1시간 만인 새벽 4시 4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양팔을 다친 채 발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먼저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퇴원 직후 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A씨와 숨진 택시기사는 비봉면 주민은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 대한 음주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길을 잘못 들어 다투다 범행한 걸로 보고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